을 가지고 있는 수능영어 담당하고 있는 은선진 선생님입니다. 원장님이 올해 수능 난이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수능영어, 그러니까 난이도는 언제나 이 객관적 난이도,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객관적 난이도 자체는 언론에서 말하는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9월 모평보다는 조금 많이 쉬웠고,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이 정도 객관적 난이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체감 난이도예요. 체감 난이도.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영어를 최소한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했어도 어지간한 학생들은 다 만점을 맞았어야 정상이다. 하루에 30분. 어지간한 학생이다. 객관적 난이도는 그 정도 되지만 실제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사이트를 다니면서 수능 영어에 대한 아이들 글을 좀 읽었는데 좀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해결책이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님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관리죠, 관리. 관리 조금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시켜도 1등급도 안 나와요. 실제 수능 시험장 가면 관리보다 훨씬 중요한 게 공부하는 방법이다. 그걸 제대로 골라서 시간과 노력은 남들보다 3배, 4배 썼지만 만점도 아니고 1등급도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차근차근. 일단 독해가 문제예요. 독해. 문법은 1시간 반 하면 누구나 다 맞춰요. 왜냐하면 수능 영어에 나오는 문법은 이미 딱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준동사, 본동사 구별. 둘째, 본동사, 준동사, 능동태, 수동태 가리는 거. 셋째, 대명사, 대동사. 넷째, 병렬구조. 다섯째, 관계대명사. 이 5가지 대해서만 언제나 나와요. 모의 수능이든 수능이든 교육청이든. 그래서 이제 수능 영문법은 고착화가 됐고, 그 5가지를 아주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제가 가르치는 논리 이해식 영문법. 그걸 통하면은 1시간 30분 정도 하면 2시간 정도 넉넉 잡을게요. 실전 문제 뭐 한 50문제 푼다고 치고 누구나 다 아주 쉽게 문법은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문법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독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독해력이 늘지 않는다. 모든 학생들의 고민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독해력이 늘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 수능 영어 지문이 어려워요. 어머님들은 아마 성문 종합영어 세대시죠? 학교 다닐 때 성문 종합영어 어렵다고 느끼셨죠? 그거보다 한 10배쯤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SAT, Scholastic Aptitude Test 해가지고 너희들이 대학에 와서 각자 그 전공, 기초전공 원서를 해독할 능력이 있느냐, 그걸 묻기 때문에 지문 대부분이 학술문이에요. 학술문.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잘하지만 전공으로 된 그 학술 서적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네이티브도 그렇고, 그렇죠? 독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유, 아이들이 말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첫째, 독해가 왜 안 돼? 애들 생각에는 제가 단어를 많이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아이가 많이 나오면 독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독해가 왜 안 되는 것 같아? 네가 왜 독해를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단어를 많이 외우는데 문장 해석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여러 문장 나오면 독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주로 1, 2학년 때 얘기고, 고3 때 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못 배우면 독해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고3 때 오면 고3 때 오면 뭐가 문제냐면 해석은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기준이에요. 단어도 알고 문장 구조도 대충 알고 해석은 대충 된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해석을 막 해가는데 뭐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학술문. 그럼 영어 학술문의 특징이 뭐냐? 우리말 표현과 완전히 다른 그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를 있는데 첫째는 편안적이지. 마이크가 왜 이럴까요?
우리 글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영어 텍스트문에는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절대 안 씁니다. 계속 비슷한 다른 개념으로 계속 바꿨어요. 왜? 완벽하게 해석을 해가는데 문장과 문장 의미가 연결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수능영어 고도의 메라프, 고도의 비교적 표현들이 많이 나요. 해석을 완벽하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뭐가 파악돼? 핵심 내용 파악이 안 돼요. 지문의 핵심 내용 파악이 안 돼요. 참고로 학생들도 모르고 강사님들도 잘 얘기를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학습 정보 하나 드릴게요. 수능 문제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주제, 요지, 제목, 요약문, 빈칸, 순서, 알맞은 위치하기, 밑줄, 음점사, 어색한, 밑줄, 문맥사, 의미, 흐름과 무관한 거, 뭐 신경, 목적, 일치, 불치, 도표 많죠. 그래서 각 교재마다 보면 각 문제 유형별로 문제 풀이기법을 쭉 써요. 기본 1번에서 5번이에요. 1번에서 6번. 애들 3탐 여기서 달달 외웁니다. 바보 같은 공부. 외울 수도 없고 시험장 가서 떠오르지도 않고 그거 외우면 뭐예요? 그런 풀이기법으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일치불치 도표 그것 빼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본질은 언제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이걸 핵심 내용을 모르면 절대 정답 못 써요. 빈칸은 주제를 모르고 정답을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빈칸 추론이거든요. 두 번째로 어려워하는 게 뭐죠? 알맞은 순서, 알맞은 위치 찾기. 왜 어려워요? 가장 최신 출제 트렌드가 주제를 모르면 알맞은 위치나 순서를 맞추기가 어려워졌어요. 그게 가장 최신 출제 트렌드. 그래서 어려워요. 독해력의 본질은 이거다. 이걸 파악하는 능력 없이는 정답을 쓸 수가 없다. 나머지 모든 문장 의미도 이해할 방법 자체가 없다. 아주 중요한 학습 정보에 이런 간단한 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독해가 안 되는 이유인데 해결책을 찾아요. 해결책. 일반적인 강사님들이나 애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너무 1차원적이고 단순한 뭐라 그래요? 네가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돼? 단어 많이 외우면 되겠지. 일주일에 200개, 300개 계속 테스트하고 뭐 3,000개, 4,000개, 5,000개 외워요. 6,000개 외워요. 점수는 몇 등 그래요? 여전히 2, 3등. 단어 6,000개, 7,000개 외우지만 뭐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서 그렇대요? 구문이 안 돼서 그렇대. 영어의 문장 구조를 몰라서 그래. 맨날 구문 공부, 신텍스, 중1 때부터 하는 거죠. 죽으라고 합니다. 등급은 몇 등급 나요? 2, 3등급 나요. 왜? 해석하면 뭐예요? 뭐 말인지 몰라. 뭐 말인지 몰라요. 뭐 말인지 알면 뭐예요? 핵심 파악을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사고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고정이 돼 있었고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자체를 전혀 모른다. 맨날 독해가 안 되면 단어를 몰라서 그러겠지. 해석에는 구문 공부 천장을 해보고 사전 한 권을 외워보세요. 독해가 되면 그게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어렵다는 수능 영어를 어떻게 하면 남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시간만 쓰고서도 2등급 정도의 어려움만 갖고서도 언제나 만점을 맞을 수 있겠느냐. 그런 방법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렵게 어렵게 공부해야 겨우 1등급을 받는 그걸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영어는 가장 중요한 게 공부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물리 독해 기법이라고 있어요. 지금 아주 보통 명사화돼서 누구나 다 쓰는 말이죠. EBS에도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사들 다 쓰고, 이 논리 독해 기법이라는 말 자체, 이 이름 자체를 최초로 명명한 사람, 그리고 이 이름을 최초로 창시 내지는 정립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저예요. 저입니다. 대성 마이맥에 가셔서 거기 나온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젊었을 때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이 어려운 학술 지문들을 도대체 어떻게 쉽게, 네이티브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엄청난 연구 끝에 개발한 기법이에요. 지금은 EBS에서도 소개를 해요. 많은 강사들이 따라해요. 근데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다른 강사님들이 가르치는 논리독해 기법은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너무 복잡해. 들을 때는 좋아. 사탕처럼 여러 가지 이론 해주니까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 시험장 가면 하나도 적용이 안 돼. 그렇게 복잡한 이론은 안 된다. 제가 가르치는 논리독해 기법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 명쾌, 딱 두 가지 논리. 논리 전개 패턴이라는 언어 논리와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언어 논리. 이 두 가지 아주 간단한, 누구나 다 알아야 정상인 이 기초적인 언어 논리 두 가지에서 2등급의 어휘력이면 솔직히 언제나 만점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일반적인 이걸 못 배운 학생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죽어라고 단어 외우고 문제 엄청 풀고 난이도가 어중간하게 나오면 1등급 떠요. 문제는 공부를 10배 더 했지만 난이도가 조금만 고난도로 나와도 죽었다 깨어나도 1등급도 안 나옵니다. 올해수는 객관적 난이도는 매우 평이, 매우 쉬운 객관적인 난이도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애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아서 그렇지. 공부하는, 왜 체감 난이도가 높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잘못 배웠습니다. 독해 방법을. 요 두 가지 논리로 제 교재가 나는 논리 독해다, 기본, 심화, 파이널 3권이 있어요. 1년 동안 3권을 나갔는데 일반적인 강사님들의 교재명하고는 좀 달라요. 보통 기본 하면 주로 2등급에서 4등급을 대상으로 한 지문들이에요. 저는 기본이 1등급을 대상으로 한 지문들이에요. 1등급에게 적합한. 왜냐면 제가 대학생 때부터 사실은 아주 유명한 과외 선생이었어요. 신분이 학생이었지만 학원 강사님들보다 사실은 페이를 더 많이 받고 다니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죠. 셀 수가 없어요. 몇십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영어 실력을 아주 짧은 시간에 최고로 올리는 첫 번째 방법은 고난도 지문을 쉽게 이해하는 것. 2등급이 자기 수준에 맞는 2등급 수준의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을 500년 해봐야 시험 보면 2등급이에요. 운 좋게 잘 찍어서 1등급 나올 수도 있겠지. 3등급이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제 책은 기본이라도 사실은 대상은 1등급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들도 많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전부 뭘로 푸냐? 전부 2등급, 어떤 문제는 3등급. 이 어휘력만 1등급이 다 틀린, 심화는 1등급이 전부 정연한 수능영어에 엄청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 안에 전부 그걸로 돼 있어요. 그것도 다 뭘로 풀어요? 이걸로만. 이거 뭘로? 이걸로만. 이런 수업이 역사상 존재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푸냐? 아이들의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깨주고 싶었어요. 애들은 자기가 독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단어를 몰랐으면 다 이래. 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독해력의 본질은 이거야. 내가 2등급, 3등급 이런 말로 1등급 다 틀린 문제를 얼마나 쉽게 푸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그걸 늘 보여줘요. 그걸 늘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 설명의 자료에도 있지만 그 설명의 자료에 있는 제 수업에는 대성 마이맥에 올라가 있는 1000몇백 개의 제 수강생들이 쓴 수강 후기를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거.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쓴 거예요. 애들이 쓴 거. 제 수업의 특징은 첫째, 남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시간만으로도 고난도 수능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1등급을 마친다. 두 번째는 논리전개 패턴을 배웠더니 이런 글이 너무 많아요. 논리전개 패턴을 배웠더니 그 복잡하고 긴 비문학 지문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논리적 일관
일관성을 배웠더니 문학 지문 이해에 큰 도움이 돼요. 원래는 그 수강 후기를 뒤에 쭉 붙였는데 그냥 다 떼버렸어요. 그 대성 마임에 가서 뭐라도 수강 후기 열면 이런 내용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어떤 수업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게 제가 가르치는 저 논리독해 기법을 배우면 고난도 국어 지문에 대한 이해력이 아주 많이 뛴다고 해요. 애들 얘기입니다. 애들 얘기. 네, 그래서 그 점만으로도 제 수업의 가치는 능히 짐작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 정도 해서 그래서 저는 숙제도 많잖아요. 처음에는 학생들이건 일부 학부형님들이건 숙제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 옆에 선생님의 3분의 1, 2분의 1. 그 적은 숙제만으로 최소한 3등급까지는 1등급 누구나 돼요. 누구나. 1월부터 시험 볼 때까지 따르면 거의 99% 이상. 지금까지 10몇 년 제가 봐온 결과입니다. 네, 그 정도로 믿으시면 되고, 숙제가 적다고 컴플레인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공부는 가장 시간 효율적으로, 특히 영어는 등급제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수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